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송도 부동산 시장 상당히 훈훈한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가격도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고요. 거래도 꽤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의 부동산 시세 시황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아파트 오피스텔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입니다. 먼저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 아파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르지오 하버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하버뷰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이 단점은 있어요. 주로 38평형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총 593세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8평형이 한 183세대 이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매매가는 8억 5천 이 정도 되고요. 전세 가격은 4억 5천 정도 하는데 지금 109는 평균적으로 1100에서 1200 정도의 전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송도 전체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평당 1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109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역시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월세는 전세가 그 수준인 5천에 한 20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109 전반적인 그 학원가 수요는 꾸준합니다. 그리고 또 전월세가 이제 잘 도는 것은 역시 주변 인프라, 환경, 생활 환경도 좋기 때문이잖아요. 분명히 전세와 월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매매가는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가 이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주로 이 38평형, 42평형 요 사이에 40평형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퍼스트파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송도의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3에서 15블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용 95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9평형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됐고 주로 850여 세대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0여 세대씩은 바로 이 평형대가 되겠습니다. 매매는 평당 3천만 원 정도가 좀 안 되게 실거래가 뜨고 있는데 실거래는 한 10억 이하에서도 뜨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보통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9억 5천에서 10억 정도는 일단은 매수하겠다라는 쪽이 더 많고요. 그렇다면 그쪽이 10억이 좀 넘어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간 요 39평형 9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5억 5천에서 11억 요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309에서는 평당 3천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 특히 퍼스트파크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전세 가격을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109의 푸르지오 하버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9 쪽이 전세가, 즉 그 전월세 가격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309는 갭이 좀 넓다. 갭이 이게 얼마예요? 한 6억 5천 되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는 좀 어렵습니다. 월세도 역시 전세가 수준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거래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송도 에드펄의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전용 105제곱미터인데 여기는 평형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평형대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됐어요. 원래 이게 2016년 8월 달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1400세대 이 대부분은 25평형에서 84제곱미터인 34평, 35평형까지가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요 43평형은 요 122세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비교하는 것이 40평형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실제 거래도 주로 84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그거보다 낮은 평형대가 거래가 됩니다. 매매는 한 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84제곱미터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한 평당 2천 이상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한 2,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105짜리는 거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으로 계산을 해도 9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12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 실제는 한 1100 정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갭 투자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드포레가 되겠죠. 월세 역시 전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지금 요 비교하느라고 요걸 뽑긴 했습니다만 주로 34평형, 그러니까 84 타입이 위주로 거래가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가격대에 대해서도 기준은 일단 84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 샵입니다. 809 있죠. 오늘 그 보여드린 아파트들은 109, 309, 509, 809. 그래서 송도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이 이쪽이겠죠. 그중에 809에 있는 랜드마크는 84 타입이 많은데 굳이 항상 이 39평, 40평형대를 찾다 보면 그래서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 샵의 39평형을 좀 표준으로 삼아서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준공을 했고 총 2200세대 중에서 550세대나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 7억 5천. 그러니까 타 공고에 대비해서는 조금 싼 편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새로 그 호반 서밋이 들어오면서 비슷한 가격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의 84 타입도 오히려 7억 5천에서 7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39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호가제시는 7억 5천을 합니다만 7억 5천에서 8억 사이에 39평형은 가격이 형성되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7억 5천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타 공구에 대비해서는 여기 평당 한 800만 원 수준, 한 85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억 5천이 좀 안 되네요. 그 정도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3천만 원, 5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150에서 140을 제시를 합니다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보다는 다소 조금 높지 않나 하는 그런 가격도 있습니다. 새 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이런 전월세는 가격이 낮지 않나.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이번 주에는 조금 특색 있는 오피스텔을 골라봤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하고 이건 509 있죠. 그리고 랜드마크 시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쪽은 809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골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그림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송도에는 특이하게 그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단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809의 바로 이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 샵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총 8개 동의 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4개 동의 오피스텔이 이렇게 한 단지, 큰 단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오피스텔은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오피스텔만 해도 1240세대거든요. 그 중에서 770세대가 3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길 건너에 붙어서 있는 그 오피스텔이 바로 이번에 새로 입주한 호반 서밋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지 안에 3개 동이 이렇게 오피스텔 갖춰져 있고 이쪽에 나머지 7개 동이 바로 아파트가 되겠어요. 850세대가 오피스텔로 갖춰져 있고 74 타입하고 84 타입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이 갖춰져 있어서 이쪽 809는 주로 3룸짜리, 원룸, 투룸도 있지만 3룸짜리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09에 가시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는 15개 동으로 이루어져서 2600세대가 넘고요. 여기 오피스텔은 요 끝에 3개 동이 238세대 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적죠.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그렇게 해서 509에는 갖춰져 있고요. 바로 그 건너편에 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가 이렇게 201동과 202동은 오피스텔 동이 이렇게 있고요. 2개 동으로 606세대가 있어요. 6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이렇게 10개 동이 1700세대. 그래서 상대적으로 809보다는 오피스텔의 비율은 적은데 이렇게 단지 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는 그 세대를 골라서 오늘은 시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를 보시면 이쪽은 주로 기준을 1.5룸. 1.5룸이라는 거는 방과 거실이 딱 나뉘어 있다. 큰 방 하나에 이렇게 칸이 돼 있어서 나뉘어 있다는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15평 정도면 신규 오피스텔들은 투룸으로 나오죠. 그래서 매매가는 평균 1.5룸들은 이쪽 109에 있는 오피스텔도 그렇고 2억에서 2억 5천 그 사이에서 주로 거래는 됩니다. 이쪽은 전세나 월세, 특히 월세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룸들은 한 1억 8천에서 2억 사이에 전세가가 맺어 있고, 그 다음에 월세는 1,000만 원 보증금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그런 월세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랜드마크 시티 이쪽도 여기는 3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로.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들이 높기 때문에 뭐 매매가도 그 이상인 그 형태죠. 주로 3억에서 3억 5천 사이 거래가 됩니다만 주변 단지도 비슷합니다, 오피스텔이.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초반, 2억 내외에서 된다고 하는데 대체로는 2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가 없을 경우는 뭐 한 여기서 한 10% 정도 차이가 있게 더 비싸게 전세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대를 많이 찾고 월세 금액은 100만 원대 초반, 100만 원 내외에서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은 한 단지 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간 부동산 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3.5%로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핫한 뉴스가 아닐까 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4% 초반대까지 낮아진 데다가 미국에서 그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이런 어떤 금융 불안이 우리나라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 때문에 그쪽도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조금 추가 긴축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도 미리 묶어두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 끝났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목표는 2%입니다. 근데 이것을 웃돌자 이제 막 금리 인상을 했고, 그래서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렸던 거죠. 총 10차례에 걸쳐서 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트는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차트가 되겠는데, 요 앞에 8월 달부터 올라온 거고, 그래서 쭉 0.5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계속 올려서 10차례 올렸는데 이번에 연속해서 2번 이렇게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올리고 오히려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나, 인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위에 물가 차트를 보시면 쭉 올라가서 2022년 7월에는 6.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물가를 누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고, 이번에 쭉 오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이번에 3월달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추세 때문에 금리는 동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기 수출이 감소되고 무역 수지는 계속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 또 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런 부담,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은행 사태도 있었지만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는 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도 향후 5년간의 세계 경제 전망을 지난년 20년 평균이었던 3.8%보다 낮은 3%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이 또 경제 자기네만 살려고 막 블록하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금융 불안해서 은행들이 파산도 하였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금리는 더 이상 시장의 주요 이슈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높아서 아직은 못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미국이 현재 4.75에서 5%인데 이번에 5월 달에 0.25%를 또 올릴 수 있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도 1.5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00년 10월 달 이후에 22년 만에 최대로 역전되어 있어요. 물론 수출이 잘 되면 이럴 때는 많은 돈이 들어오지만 세계 경기가 침체고 불황이라면서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는 이렇게 해서 멈춰 있는데 미국은 계속 올려서 지금 이렇게 벌어졌고 이게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통 말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도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이거는 절대 올해 안에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줬고요.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4월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또 동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중장기 목표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일단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대세다. 어쩔 수 없다. 전 세계 그 23개 중앙은행을 분석한 그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에 각국 금리가 금리 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대다수 국가가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미 중립기준 그 금리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인플레라든가 그 압력도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물가도 보셨고 경기 침체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적어도 4분기 또는 내년에 총선이 4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정치적 이슈라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금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금리는 더 이상 관심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호재로 올 수 있다. 뭐 분양권 전매 완화, 실거주 요건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금리는 오히려 이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0평짜리가 9억 5천 팔자인데 사고 싶은 사람은 한 8억 밑에 있다 이겁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호가 갭이 넓을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요즘 특징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갭 투자와 분양권 투자에 나설 때다 그랬는데, 분양권 투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주간 분양권 거래가 한 건 될까? 뭐 5건 이내로 주로 거래되던 것이 한 주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11건이 됐습니다. 그것도 새로 입주하는 호반 서밋이나 5월달에 입주하는 센터니얼 정도가 아니고 아직 만기, 즉 입주의 기간이 많이 남은 자이더스타, 힐스카이, 아크베이까지 다양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분양권 투자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금액을 넣어서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 갭이라든가 초기 계약금과 프리미엄 정도 들어간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얘네들은 아직 가격 형성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금과 뭐 프리미엄, 중도금 정도를 지불한 그런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가격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떤 아파트를 입주 때문에 들어가는 거 말고 투자라면 이런 쪽을 투자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조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도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 더 열심히 힘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